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3주차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금방 끝나요. 너무 그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이에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80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질문 이렇게 답을 달면서 보니까 오늘로 92일 남았다고 뜨더라고요. 그 92 이렇게 떠가지고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90일 되는 날 시험 공고한다 이런 문구가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90일 될 때 공고한다고. 그러면 월요일 날 아마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시험 공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접수하면 이제 시험 공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공고 나고 원서 접수하고 시험 공부한다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일만 생각하고 계속 다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시험장에 가면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통합이론서 60페이지부터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지금 정리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그냥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요즘 질문이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면요. 지금 질문은 거의 그 하소연하는 질문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딱 정해놓고 저한테 답을 달라는 거예요. 정해놓고 답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할 거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제가 예상 문제집은 건너뛰고 기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제 생각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대신에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시고 기출 문제집에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기출 문제 없으니까 개정된 내용은 따로 정리를 또 하셔야 돼요. 이렇게 써놔. 그럼 그 소리가 뭐냐면 그 소리는 지금 예상 문제집에는 기출 문제도 들어있고 개정 내용도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풀으라는 소리예요. 풀으라는 소리인데 본인이 안 풀겠다는데 어떻게 제가 풀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멘트로 막 이렇게 날려놓죠. 자 이제 제3절의 취득 시기로 한번 가보죠. 취득 시기는 시험에 나와도 다 한꺼번에 나오면 딱 5줄 나오는데 이제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한 줄 또는 2줄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줄 또는 2줄.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이제 취득이라는 단어는 이미 전번주에 배웠고 이 시기라는 단어는 민법에서 배워가지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취득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취득을 했는가? 요 단어 의미부터 해석해 볼게요. 취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소유권 주장을 말해요. 요 취득이라는 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이걸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라는 단어만 알아버리면 돼. 시기는 이제 기간. 자, 우리 이렇게 이제 민법에서 이제 기간을 정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된 시간을 이걸 기간이라고 그래요. 기간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기간이 있고 끝에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시작이라 하고 끝을 종료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단어 중에서 앞글자 따볼게요. 시작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만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시기예요. 이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종료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종기. 시기와 종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라는 이야기는 처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끝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처음. 자, 그대로 읽어 이제. 무엇의 처음? 소유권 주장의 처음. 그러면 이걸 소유권 주장의 처음이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안 봐도 시험 문제 지문 읽으면 답이 보여요.
언제부터 소유권을 주장하는가? 그럼 이제 첫 번째 유상. 유상이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죠. 승계라는 건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물건을 돈 주고 살 때는 언제부터 내가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러면 계약할 땐가요? 잔금 줄 땐가요? 잔금 줄 때.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말뜻을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리를 안 하고 이것부터 애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워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흐름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면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하다가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래버려요. 그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첫날 처음이 언제나 이거예요. 그러면 유상으로 내가 돈 주고 샀을 때는 언제부터 이 물건이 내 것이라고 하면 되는가요? 돈 준 날. 그 중에서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 뭘 준 날? 잔금 준 날. 그럼 잔금을 실제 잔금 준 날인가요? 서류상 준 날인가요? 실제. 그럼 실제. 그럼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에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잔금 날짜에 따라서 세금 신고가 달라져 버리니까 언제 잔금을 줬냐에 따라서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날짜가 잘못 적용이 되면 정부가 가산세를 물리셔야 돼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잔금 날짜를 확인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요? 하겠죠. 내가 이날 잔금 줬어요. 그러면 줬다는 증거 가져오세요 그래요. 증거 가져오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실제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되면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가야 돼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자, 확인이 안 되면, 그럼 그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사실 확인이 안 되면, 그럼 이제 세법의 논리는 뭐냐면, 세법은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원칙은 뭘 가지고 따지는가? 사실. 자, 사실로 따지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는 뭘로 따지고? 서류. 두 번째는 서류죠. 그럼 실제 잔금 날짜 확인이 안 되면은 두 번째는 무슨 잔금이라는 이야기인가? 서류상 잔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서류가 뭔지를 얼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서류는 뭘 작성하는가? 계약서. 그럼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되는 거예요. 제출 확인이 안 되면은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데 혹시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이제 계약서상에 제가 잔금 날짜를 써볼게요.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를 7월 며칠인가요? 썼잖아요. 계약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는가? 7월?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잔금 날짜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고 정부 입장에서 계약서는 있는데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서 쓴 날,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을 잔금 날짜로 보자는 이야기인가? 60일. 그러니까 순서를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승계취득은 1번이 뭐란 얘기인가? 사실상 잔금 날짜. 사실 잔금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는 계약서상 잔금 날짜. 그런데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그날을 잔금날로 잡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딱 잡았어요. 이제 다 잡았어요. 그럼 계약을 이제 중간에 내가 물건을 샀다가 이 물건을 샀다가 그 물건을 돌려줘 버릴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반품할 수 있죠. 자, 반품이 뭐란 이야기인가? 해제. 그러면 해제란 이야기는 지금 내가 물건을 사기로 하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다가 해제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무효인가요?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처음부터. 자, 해제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계약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효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뭘 생각하냐면 이제 취득세 신고 날짜를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그럼 돌려줄 때도 며칠 안에 돌려줘라. 60일. 끝. 됐죠? 60일 안에 돌려주되 물건을 깨끗하게 돌려줘라. 낙서하고 돌려줘라. 깨끗하게. 여기서 낙서는 등기란 이야기예요. 그럼 등기하지 아니하고 돌려줘라. 등기하고 돌려줘라. 아니하고. 그럼 이제 말을 여기서는 시험 공부할 때 계약의 해제는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 여기만 막 동그라미 쳐요. 60일만. 이거 절대 이거 60일 신경 쓰면 안 돼요. 60일은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며칠 안에 돌려줘야만 취득이 아닌 걸로 보겠다. 60일. 그럼 됐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돌려줘라. 그래야만 취득이 아닌 걸로 봐주겠다. 이제 4번. 올해 이제 시험 문제는 아마 여기를 타켓으로 삼을 확률이 커요. 연부를 타켓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연부. 이제 연부로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연부는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돈 주는 거죠. 돈을 주는데 나눠서 주는 거. 어떻게 나눠서 줘요? 그러면 연 단위로 나눠주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연 단위로 나눠주는데, 만약에 제가 연부 거래로 예를 들어 볼게요. 50년 연부 거래로 해버리면 잔금 날짜가 지금인가요? 50년 뒤가 돼버린가? 50년 뒤가 돼버리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50년 뒤에 정부는 취득세를 받아야 돼. 왜? 잔금 날짜, 사실상 잔금 날짜에 세금을 받으라겠으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 연부로 거래하면 마지막 연부금이 지급됐을 때 세금 신고하라면 연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머리를 썼던 게,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매년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받아버리자. 그래서 여기서는 연부금을 뭐 할 때마다 그랬는가요? 지급할 때마다. 여기서 지급이라는 것은 매번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년 연부로 취득했으면 취득세 신고를 몇 번 하라는 이야기인가? 3번 하라는 이야기예요.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그때마다 신고를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잡았어. 이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그럼 실제 우리 내가 물건을 돈 주고 살 때 세법에서는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등기나 등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예요. 등기 등록을 불문하고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이렇게 서로 다르면, 잔금은 1월 12일 날 잔금을 지불했는데 등기를 1월 5일 날 먼저 등기를 받아버렸네. 내가 이 물건을 사기로 하고 1월 12일 날 잔금을 줬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먼저 넘겨주네. 그럼 소유권이 언제부터 내 것인가요? 등기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법에서 등기 날짜와 잔금 날짜가 서로 비교돼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면은 그 중에 무슨 날로 잡아라? 그렇죠. 이렇게 빠른 날로 잡아라. 그래서 언제나 등기가 나오면 비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등기하고 원칙하고 등기를 비교해서 누가 빨랐는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등기가 보이면 등기는 먼저 원칙을 잡으면 안 돼요. 등기는 원칙이 아니라 원칙하고 등기를 비교해서 그 중에 더 빠른 날로 잡는 게 등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잔금 지급이 먼저인데 이날보다 등기가 앞에 있으면 두 개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빨랐다는 이야기인가? 등기가 빨랐으니까 이때는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문제로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복잡하게 값을 넣고 막 사례 넣어놓고 하니까 무지 복잡하게 보인 거예요. 이게 3년인가 4년 전에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했던 기출문제예요. 세상 쉬운 거거든요. 이제 뭐만 보냐면 매매계약서. 매매란 이야기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자, 유상이네.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유상이면은 언제부터 내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사실상 잔금 날짜 확인돼야 사실인가요? 안 돼도 사실인가? 확인돼야. 자, 그럼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 지문을 쭉 찾아봐. 확인되었네. 자,
확인됐으니까 다른 거 볼 것이 없어요. 확인됐다.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됐다. 그럼 이제 사실상 잔금 날짜가 언젠가를 얼른 찾아. 자, 사실상 잔금을 7월 10일 날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7월 10일 전에 혹시라도 이날 전에 등기가 있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혹시 등기 6월 20일에 먼저 등기를 했네. 그러면 등기 날짜는 6월 20일이고 잔금 날짜는 7월 10일이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등기가 나오면 원칙하고 뭐 하라는 얘기냐? 비교해서 무슨 날? 빠른 날. 그럼 누가 더 빠르다? 등기. 그럼 등기가 빠르니까 답은 6월 20일. 문제도 아닌 거 이거. 세상 쉬운 딱 질문 한 줄만 알면 풀 수 있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례로 내놓으니까 복잡하게 보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복잡한 게 아니라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애매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이제 이런 거 서로 이제 내가 지금 판단해가지고 내가 중개사라 하면 이분에게 언제를 잔금 날짜, 언제를 취득 날짜로 해서 이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게끔 상담해야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7월 10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라. 6월 20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라. 이날이 취득일이니까 여기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등기가 돼버린 상태니까 이 사람은 계약 해지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며칠 안에 계약을 해지하며 6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취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등기가 돼버린 상태니까 해제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무상승계 취득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무상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무상이라는 이야기는 넘겨받는데, 상대방한테 넘겨받는데 내가 대가를 주고받는다, 대가 안 주고받는다? 안 주고. 자, 그럼 그 중에 상속이 있네, 또 하나가 증여가 있네. 이제 상속,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그 물건을 제가 상속을 받았으면 그분이 뭐 하는 순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사망하는 순간. 내 앞으로 등기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사망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사망한 날을 좀 고상하게 용어를 바꿔보세요. 뭐라 하면 된가?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근데 상속개시일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지금 뭔 날 그러면 된가? 그 사람 죽은 날. 그러면 돼요. 그냥 그 사람 죽어버린 날, 죽어버리면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주인이 죽기만 하면 상속인들은 그냥 자기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속을 개시한 날. 근데 증여를 받으면 증여라는 것은 대가관계 있는 거 없는가? 없죠. 그러면 증여는 대가관계 없는데 등기가 세법은 우선인가요? 등기가 우선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가야 되고? 서류.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서류. 그럼 사실 환대 안 되면 서류를 하겠으니까 내가 증여를 받을 때 서류는 뭐가 되는가? 계약서. 증여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 계약서 작성일이 우선이고, 만약에 원칙이 계약일인데 계약이라고 등기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자, 됐나요? 여기서요. 계약일 전에 등기를 이렇게 비교했네요. 계약이라고 등기를 비교했을 때는 둘 중에 무슨 날로 잡는다? 빠른 날. 그럼 계약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누가 빠르다는 이야기인가? 등기가 빠르니까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증여취득은 등기일이 원칙입니다. 그럼 그 질문은 틀렸어요. 등기가 원칙 아니에요. 요 계약이 원칙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증여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원칙이고, 만약에 계약일과 등기가 서로 비교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누가 원칙이다? 둘 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무상. 자, 무상은 두 가지 있네요.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있어. 자,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품이 가능한 건 어떤 경우 반품이 가능한가요? 상속도 반품 되는가 안 되는가? 상속 왜 생각하신가요? 상속은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버렸으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반품 안 돼요.
죽은 사람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이거 계약 해제에서는 이거 완전히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상승계 취득에서 계약 해제는 이렇게 나오면 이 무상승계 취득에서 계약 해제는 증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증여만 된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증여라고 안 써줘요.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라고 나와. 그럼 이제 증여를 받았을 때는 취득세 신고를 몇 개월 안에 하셔야 되고 3개월. 그러면 계약의 해제도 몇 개월 안에 해제하면 되고 3개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네요. 유상승계는 며칠 안에 돌려주면 되고 60일. 증여받고 돌려줄 때는 몇 개월 안에 돌려주고 3개월. 대신에 돌려줄 때 등기하고 돌려줘라, 등기하지 말고 돌려줘라. 등기하지 말고 똑같아야 돼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몇 개월 안에 돌려줘라. 3개월 안에 돌려줘라. 그러면 유상과 무상의 차이는 날짜 관계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요. 유상으로 취득했다가 돌려줄 때는 며칠 안에 돌려주고 60일. 증여받고 내가 받았다가 돌려줄 때는 3개월. 돌려줄 마음이 없으면 빨리 뭐 해버리면 되고 등기해버리면 되고. 그럼 증여받자마자 등기해버려야 돼요. 왜? 등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집안채를 나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얼른 오늘 가서 등기 얼른 맞춰. 그러고 나 부모님이 생각이 바뀌어서 너 내놔. 알겠어요. 드릴게요. 그러면 부모님도 또 증여세 또 내셔야 되니까 그냥 내세요. 증여세 내시라면 어르신들은 증여세 세금 나온다 하면 겁나서 됐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등기를 하셔야 돼. 뭔 일이 있어도. 그리고 세금 나오면 무조건 세금 많이 나온다고 그래야 돼. 조금 나와도 세금은 엄청 나와요. 세금 내다가 어머 다른 집 팔으셔야 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을 막 주면 아이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럼 네 앞으로 해놔로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세금 많이 나온다 하셔야 돼. 이제 증여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취득세 신고는 몇 개월 안에 신고해라. 3개월. 올해 시험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돼.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지할 때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해지하고 3개월 안에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로에 들어가는 거 이제 칠판만 보고 연습 한번 해보죠. 이 가로에 들어가는 것만 익히면 돼. 이제 증여 취득의 원칙은 증여 계약일, 등기일이 아니에요. 계약일이에요. 증여 계약일. 계약일 전에 등기했을 때는 등기일, 그때는 등기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돼요. 상속 등기일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 이제 계약을 해제할 때, 자, 여기서 계약 해제는 증여와 상속 중에서 해제는 누구만 가능하다? 증여만 가능하니까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몇 개월 안에 돌려주면 되고 3개월, 증여니까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취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자, 무상승계 끝. 이제 원시로 가보죠. 원시. 자, 원시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원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 그러면 땅은 원시 취득에서 땅이 나오면 무조건 땅이 나오면 바다를 메꿨다고 얼른 생각하세요. 자, 토지 원시 그러면 저거 바다 메꾼다. 바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어딘가요? 인천 앞바다 메꿨다 이제 생각해. 우리 이제 스스로 만약에 나는 부산에 산다. 그럼 부산 앞바다 메꿔버리고 그냥 내 근처에 있는 내 근처에 있는 바다 막 다 메꿔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다를 메꾼다. 그럼 간척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를 메꾸면 세법에서는 등기하면 내 것인가요? 등기하고 상관없는가? 상관없죠. 언제나 머릿속에 등기가 우선은 아니다.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등기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다를 메꿨으면 메꾼이라고 엄청 힘들었겠죠. 그럼 정부가 그 메꾼 사람에게 지금 이 공사하느라고 참 힘드시고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공사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공사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준공이란 말이 끝이란 이야기예요. 준공이란 단어가 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날, 그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낼 때는 뭘 내냐면 토지 등기일이라고 문제를, 여기 등기라고 딱 나와. 그럼 그건 아니에요 이러면 돼요.
등기가 먼저란 이야기인가? 정부가 인정한 게 먼저란 이야기인가? 인정. 공사가 이제 끝나셨네요. 바다 메꾸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공사 끝났다는 걸 인정해 주면 그때부터 내 소유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 준공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행위들이 나오면, 원칙하고 비교 대상이 나오면은 다 비교해서 그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무조건 원칙을 먼저 잡아놓고 다른 것과 비교 들어오면 그걸 다 묶어서 빠른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건축, 그러면 신축을 생각하세요. 신축. 원래는 개수도 있어요. 집 수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신축을 생각하세요. 신축을. 그럼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건물을 새로 신축했으면 신축해놓고 내 앞으로 등기한 날인가? 등기하고 상관없는가? 상관없죠. 무조건 세법에서 등기한 날 그러면 의심을 먼저 하셔야 돼요. 등기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내가 건물 다 지어놓고 안전한가? 이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해도 좋겠는가? 정부한테 나 이거 들어가서 사용해도 될까? 하고 물어보면 정부가 들어가서 사용해 하고 승인 내주면 그날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는 날, 이 내주는 날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부일 이럴 수도 있어요. 내주는 날을 교부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바꾼다 해서 교부일을 내주는 날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교부일로 써요. 국세는 교부일로 쓰고 지방세만 내주는 날로 바꿔놨어요.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면 그날부터 내 소유권 인정이 돼. 등기일이 아니에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런데 만약에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면 뭐가 빠르겠는가? 임시. 비교했으니까. 원칙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게 원칙인데 이것과 다른 걸 비교했으니까 다 묶어서 그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인데 이거 사용 승인 안 받았어. 내가 승인 안 받고 그냥 들어가 버렸네? 그럼 허가 받고 들어갔는가 안 받고 들어갔는가? 안 받고. 그게 바로 이게 무허가. 여기는 허가 받는 거고 여기는 허가 안 받는 거고. 그럼 취득세에서는 정부한테 허가 받은 날하고 허가 안 받고 내가 들어가서 뭐 해버린 날하고 사용한 날하고 비교해서 그중에 무슨 날? 다른 날.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는 정부한테 승인 받은 날하고 내가 그냥 들어가 버린 날하고 둘 중에 빠른 날. 꼭 생각하세요. 취득세에서는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는 정부한테 승인 받은 날, 내가 들어간 날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약간 다르니까 약간 차이점 보셔야 돼요. 취득세에서는 정부가 승인을 내주는 날하고 내가 사용한 날을 비교해서 이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따로따로 개념이에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고, 만약에 허가 받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로 잡고 있는가요? 따로따로 개념으로 잡고 있는가? 따로따로 개념으로 잡고. 허가 받을 때는 허가 받은 날, 안 받을 때는 사용일.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허가 받은 날하고 내가 사용한 날을 서로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차이점이니까 그것만 잠깐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앞에 지문 가지고는 못 풀어요. 이 앞에 지문은 공법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풀 수 없으니까 그냥 이 검사라는 사용 검사를 받게 되시면, 지금 내가 검사를 받으면 내가 옆에 있는 거 없는가요? 검사 받으러 가면 있죠. 그럼 안 되면 자동차 검사 받으러 내가 자동차 몰고 가잖아요. 검사소에 내가 가지고 가가지고 검사원이
마지막에 도장 찍으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든가 안 해주든가? 해주죠. 그러면 도장 찍고 설명해 주면 그때부터 검사를 받았는가? 내일부터 검사 받았는가? 그때부터 도장 찍은 순간부터 검사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찍은 순간 받은 날, 그날부터 소유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검사를 받게 되시면 검사 받은 그날부터 소유권이 시작되는가? 내일부터 시작되는가? 그날부터. 그러니까 안 되면 자동차 검사를 하시든지 숙제 검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검사. 그러면 검사 뭐 숙제해 놓은 거 노트 가면서 제가 숙제 도장을 찍으면 찍는 순간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찍는 순간. 그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검사는 그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요.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되면 자요. 고시라는 것은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고시란 말이 안 나오고 혹시 공고가 나왔다. 자, 공고도 붙이는 거죠. 고시나 공고가 나오면 고시를 하거나 공고를 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요?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다음 날. 반드시 뒤에는 다음 날이 붙게 되어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에 다음 날, 공고한 날에 다음 날. 그럼 이제 공법에서도 환지하면서 면적이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효력이 생기는가요? 공고일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다음 날. 언제나 공고 개념은 다음 날, 고시 개념은 다음 날, 검사 도장 찍으면 그날. 요 딱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 요 내용을 정리를 다 하셨으면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타로 가봐.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 이 부분도 올해 시험 볼 때 조심하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실제 새로운 취득인가요? 취득으로 간주되는가? 간주. 자, 간주 취득이에요. 이건 간주 취득.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따라 붙는 게 가액 증가. 자,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럼 이 가액이 증가됐을 때 언제를 취득일로 잡을까요? 그럼 언제가 취득이에요? 그럼 이거 등기가 된 날인가? 등기하고 상관없는가? 상관없죠. 절대 등기 생각하면 안 돼요. 등기하고 상관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그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냐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 사실상 변경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그럼 그 지문은 틀렸어요. 사실만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원래는 사실이 원칙이고 확인이 안 되면 공부상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과 공부를 두 개를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변경일 전에 사용하며 또 비교했죠. 원칙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인데 변경일보다 사용을 먼저 하면 그때는 뭐가 우선이라는 얘기인가? 사용이 우선입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세 개를 잡고 1번과 2번과 3번을 딱 정리해가지고 이 중에서 무슨 날로 잡는다? 빠른 날. 이 중에 제일 빠른 날로 잡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풀기 쉬워요. 그럼 이제 이 세 개를 살짝 들어볼게요. 자, 이거 살짝 들어봐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틀렸죠? 왜 틀렸는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하고 상관없이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목 변경이 나오면 비교할 때 몇 개를 비교한다 얼른 생각해라. 3개. 하나만 나오면 X 막 긋버리면 돼요. 바로.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점유 취득. 점유로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세법에서 부동산을 몇 년을 점유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자, 20년이죠.
근데 20년만 내가 손에 딱 20년만 이 물건을 내 손에 딱 들고만 있으면 내 것인가? 내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내 것인가?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민법에서는 20년을 점유하면 주장인가? 등기함으로써 주장인가? 등기함으로써. 그럼 이제 취득세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20년 뒤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20년 전의 금액으로 취득세를 물려라. 지금 금액으로 취득세 물려라. 지금 뭐 할 때 금액으로? 등기할 때. 그래서 지금 등기할 때 금액으로 취득세를 물려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점유로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의 시기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조금 물려야 된가요? 많이 물려야 된가요? 많이.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20년 뒤에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잡아줘라. 20년 전의 금액으로 잡아줘라. 20년 전.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 요렇게 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법을 뭐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점유 개시일로 잡고, 취득세에서는 또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등기일로 잡고, 어떻게든지 세금 많이 나오게 만들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 재산 분할도 똑같아요. 재산 분할을 받으면 취득세에서는 내가 내 재산을 단순히 분할했으니까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재산 분할을 하면 등기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로 물리겠습니다. 재산 분할하니까 무슨 등기를 하는가요?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이전 등기 원인이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는 무슨 세로 과세하고? 취득세. 누가 또 등록면허세라고 그래요? 1년 내 그러면 곤란해요. 1년 내 그럼 곤란해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등록세라는 세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등록면허세예요. 발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대한 재산 분할로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물리는 거예요. 이제 취득세를 물리는데, 취득세는 처음 취득했을 때 금액으로 물리는가? 지금 금액으로 물리는가? 지금 뭐 했을 때 금액으로? 등기했을 때. 지금 등기했을 때 금액으로 취득세를 물리고. 그럼 재산 분할을 받으면 이건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그럼 양도는 아닌데, 만약에 제가 재산 분할로 받아가지고 받은 그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 취득 날짜는 등기한 날에다 당초 취득이다. 그때는 당초 취득을. 왜? 그때가 더 훨씬 긴 시간이니까. 그래서 취득 가격을 어떻게든지 많이 잡아줄 생각이다, 안 잡아줄 생각이다? 안 잡아줄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든지 가격을 낮게 쳐서 양도 차익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 취득세에서는 지금 현재 금액으로 계산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높은 금액으로 해서 세금을 받을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수입에 따른 수입.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해 오면 이것도 세금은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누구에게? 수입하는 자에게 가지고 들어올 때 물려버리는가요? 아니면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며칠 있다 물리는가? 가지고 들어올 때. 그럼 가지고 들어온 날을 우리 한자로 표현해 보세요. 반입. 그래서 반입한 날. 가지고 들어온 날 이 말이에요. 그냥 모르겠으면 가지고 들어온 날 그러면 돼요. 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부터 받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지문 지금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문제 지문이 좀 많으니까 지문 읽으면서 하나씩 읽다 보면 이제 역으로 이론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토지에 지목 변경이 딱 보여. 그럼 토지에 지목 변경이 보이면 몇 개 중에서 빠른 날? 3개. 자, 3개가 있는가 봐요.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이 되는 거고,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도 있네. 3개 다 있네. 3개 다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3개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 자, 이 문제 재산분할이 나오는 순간 제일 위로 올라가세요. 자, 무슨 세? 취득세죠. 취득세니까 재산분할은 뭐에 대한 것만 물린다? 내 앞으로
등기하는 거. 그럼 등기한 날의 가격으로 세금 물리는 거고,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 나오면, 토지 매립 나오면 뭐 생각해라? 바다. 인천 앞바다 메꾸는 거. 인천 앞바다 메꾸느라고 공사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공사가 끝났다는 걸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하고, 공사 준공 인가예요. 공사가 끝났다는 걸 인정해 준 날, 바다 메꾼다는 게 이제 메꾼 게 끝났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 복잡한 지문이 쭉 나오면 쭉 읽다 보면 끝에 이거 뭐 얼른 보는 거예요. 자, 검사를 받게 되면 그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다. 그날. 자, 그날부터 효력입니다. 됐죠? 이제 점유가 나오면 이것도 세법의 취득세 문제인지 양도소득세 문제인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 자, 이 문제는 어디의 문제다? 취득세니까 20년 전의 금액으로 취득 가격을 잡는다, 지금 가격으로 잡는다. 지금 뭐 할 때? 등기. 지금. 그러면 개시한 날 틀렸죠? 등기한 날의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역으로 이론을 계속 정리를 하셔야,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셔야 돼, 이제부터요. 자, 다시 이제 취득 시기 틀린 거 무상이네요. 무상 나오고 쭉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데 계약일 나왔네요. 그런데 가로에 보니까 상속이 따르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럼 가로가 상속이니까 가로 밖에는 뭐란 이야기인가? 증여. 가로 밖에는 증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 만약에 취득 이게 계약일이니까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비교했으니까 무슨 날? 등기한. 그럼 빠른 날이니까 등기한 날이 빨랐습니다. 이제 연부라는 말이 나오면 마지막 연부금이다. 지금 매번 지급할 때다. 매번. 저 최종 틀렸네. 그럼 여기는 매번 지급할 때마다, 만약에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고 하면 내가 집 살 때 연부로 100년 연부로 사버리죠. 그럼 공무원이 100년 뒤에 나한테 세금 받으러 와야 돼. 그건 곤란해요, 그거. 그래서 매번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립 간척 나왔네요. 매립 간척 나오고 토지 나오면 바다 메꿨네? 바다 메꿨다. 얼른 생각. 바다를 메꾸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공사가 이제 끝나셨네요. 공사 준공 인가예요. 공사 준공 인가예요. 이제 유상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계약이 계약 딱 났네요. 그런데 유상 나왔더니 제출한 자 사실상 잔금 지급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확인이 안 됐네. 그럼 사실 확인이 안 됐으면 두 번째는 무슨 날로 가는 거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그런데 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 순서대로 그렇게 찾아가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하고. 그런데 또 등기를 비교했네. 이렇게 비교했죠. 계약일로 60일이 되는 날이 원칙인데 등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 무슨 날? 그렇죠.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등기가 나오면 등기는 빠른 날. 그 중에 빠른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재산분할. 문제 지문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취득세죠. 그럼 재산분할은 취득세니까 처음 취득했을 때다, 지금 등기할 때다. 지금 등기한 날의 가격으로 취득세를 물리시면 돼요. 23번. 이제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그랬네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니까 비교했으니까 누가 빨랐다? 임시. 그러면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한 날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 자, 두 번째. 지목 변경이 나오면 몇 개를 생각한다? 3개. 무조건 지목 변경이 나오면 3개. 그런데 하나밖에 없네. 틀렸네. 끝. 문제에서 토지에 지목 변경이 나왔을 때는 기본 3개. 사실과 공부와 사용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자, 증여에 의한 취득은 계약일의 취득. 증여는 계약일이에요. 그런데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그럼 계약이 원칙인데 등기를 비교했으니까 둘 중에 빠른 날 개념으로 가면 돼요. 이제 유상승계, 유상 해제 나왔네요. 자, 해제. 그럼 유상이니까 며칠 안에 돌려주면 되고,
60일. 뭐 하지 말고. 자, 반드시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걸 꼭 찾아내야 돼요.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며칠 안에 돌려주며 60일 안에 돌려주면 이건 취득으로 봐라, 취득이 아닌 걸로 봐라. 취득이 아닌 걸로 봐라. 이제 5번 지문 쭉 보니까 뭐가 막 복잡한데 끝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왔네. 자, 고시가 나오면 고시하면 그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4번 상속. 자, 상속 나오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버렸는가? 죽어버렸죠. 그러면 상속 개시일. 자, 이제 유상 자료 잔금 날짜 확인이 됐네. 자, 확인됐어. 유상이고 확인됐으니까 무슨 날이라는 얘기인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됐으니까 사실 잔금 날짜 확인됐으니까 사실상 잔금 날짜. 그런데 등기를 서로 비교했네. 비교했으면 그중에 비교되면 무조건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이제 매립으로 토지 그럼 받아 메꿨네. 받아 메꿨으니까 공사 준공 인가일. 취득 물건 등기일 틀렸네요. 그래서 매립 토지 이게 딱 나오는 순간 공사하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공사가 끝났다는 걸 공사가 끝 준공 끝났다는 걸 정부가 인정해 준 날 공사 준공 인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법에서 재산분할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처음 시점이다, 지금 시점이다. 지금 뭐 할 때? 등기할 때. 자, 5번에서는 또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왔네. 똑같네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면 다음 날. 지문이 복잡해도 딱 눈치껏 복잡하면 뒤로 얼른 끝에 가봐. 날짜는 취득 날짜는 제일 끝에가 나와 있으니까 이 날이 취득 날이에요. 이런 경우는 요 날이 취득이래 하고 끝에가 나와 있으니까 취득 시기 물어보면 제일 끝에 지문 보고 만약에 검사 나오면 검사 받은 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면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25번 토지의 지목 변경 나왔네요. 토지의 지목 변경 나오면 몇 개를 생각한다? 3개.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틀린 거예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사실상 사용일로 가는데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틀려버렸네. 사실상 사용일까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증여는 원칙은 계약일. 등기라고 이렇게 비교됐네. 비교됐으면 둘 중에 빠른 날. 비교 나오면 무조건 그 중에 빠른 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유상 확인할 수 없네. 사실 날짜가 확인 안 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를 서로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 빠른 날. 건물을 건축하여, 자, 건축했다. 그러면 얼른 신축. 자, 그러면 내가 신축했다. 그럼 취득세에서는 신축은 정부한테 허가 받은 날하고 내가 그냥 사용한 날하고 두 개를 비교. 자, 비교. 사용 승인서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가 없네. 그러면 정부가 사용 승인도 내주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도 내주지 않으면 승인을 안 받고 내가 막 들어간 날이 아니라 뭔가를 비교하셔야 돼. 언제나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정부 쪽하고 내 쪽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사용 승인도 안 내주고 임시 사용 승인도 안 내주면은 그때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날로 판단하셔야 돼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하고 내가 그냥 사용한 날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1번.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면 그중에 빠른 날. 근데 사용 승인과 임시 사용 승인 둘 다 나올 수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하고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사용한 날하고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자, 26번.
앞에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죠. 자, 소유권 이전 고시 나오면 뒤에는 다음날. 다음날 있으면 끝. 됐죠? 이제 무상 계약 해제 나왔네요. 자, 무상이면 계약 해제는 상속과 증여 중에 누구만 해제가 가능하고 증여. 그럼 몇 개월? 3개월. 증여니까 3개월. 또 뭐 하지 않고. 등기를 하였더라도 틀렸네. 딱 규칙만 딱 찾으면 돼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은 몇 개월 안에 돌려줘라. 3개월 안에 돌려줘라. 이제 3번. 3번은 사용 검사 나왔네요. 검사 받으면 검사를 받은 그날입니다. 이제 유상승계 취득에서 유상 확인됐네. 실제 잔금 날짜 확인됐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등기하고 비교했네. 비교했으면 그중에 빠른 날. 그러면 사실상 잔금 날짜 전에 등기했으니까 빠른 건 누가 더 빠르다? 등기. 둘 중에 잔금보다 전에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가 빨랐으니까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이제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근데 종류를 변경했을 때는 여기는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근데 5번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거는. 이제 27번 가보죠. 매립이나 간척 또 나왔네요.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어요. 그다음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그럼 공사, 준공, 인가일. 그 전에 다른 행위들이 있으면 다 비교해서 빠른 날. 건물을 신축, 건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정부한테 뭐 받은 날? 승인. 사용 승인 받은 날. 자,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는 날하고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가. 그런데 가로에 사용 승인서도 내주지 못하고 임시 사용 승인도 못 내주면은 뭐 할 수 있는 날하고 비교하라 그랬는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하고 실제 사용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이제 토지 지목 변경 나오네요. 지목 변경이 나오면 몇 개 중에 빠른 날이다? 3개. 3개. 1개, 2개, 3개 다 나왔네. 그럼 맞았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요령을 빨리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근데 이제 4번처럼 공사, 준공, 인가고시. 근데 여기서 고시가 나올 때 앞에가 공사, 준공이 나오던가요? 소유권 이전이 나오던가요? 공사, 준공은 뭐 할 때 나오는가요? 건물이 아니라 토지. 근데 여기서는 공사, 준공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고시. 근데 여기서는 엄청 헷갈리게 해놨죠. 다음 날까지 다 맡겨놓고 앞에를 살짝 틀리게 해놨죠. 이게 3년 전 기출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내놨어. 그러니까 뒤에 다음 날 보고 풀었다가 앞에 안 보고 낭패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유는 취득세에서 점유는 20년 뒤에 뭐 할 때 가격으로? 등기했을 때 가격으로. 이건 취득세니까. 만약에 이게 양도소득세 문제라면 점유를 개시했을 때, 취득세는 등기했을 때. 28번으로 가보죠. 토지에 지목 변경 나왔네요. 지목 변경 나오면 몇 개를 생각한다? 3개. 그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X 그거 버리죠. 자, 기억 X.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들어간 거 다 틀렸네. 기억 들어간 거 다 틀렸어요. 그럼 두 번째, 건물을 건축하여. 자, 건축 신축이네.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정부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내가 들어가서 사용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거 맞았네. 자, 매매 거래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사실상 잔금지기를 확인되지 않으며 그랬네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실제 잔금 날이 확인이 안 돼요. 잔금 날이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네. 자, 잔금 날짜가 또 명시가 안 됐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이 경과된 날.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가야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등기를 먼저 해버렸네. 그러면 60일이 되는 날이 빠른가요? 등기가 빠른가요? 등기. 자, 등기가 빠르니까 이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한 날, 이 날이 빨랐으니까 등기한 날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이거. 디귿번 지문은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다시. 이제 실제 잔금 날짜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계약일이에요. 잔금 날짜가 확인이 안 돼. 잔금 날짜가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잔금 날짜 확인이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 60일이 경과한 날을 잔금 날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등기한 날하고 60일이 경과한 날하고 비교했으니까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그럼 누가 더 빠른가요? 등기. 그럼 등기가 빠르니까 등기한 날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디귿 틀렸네요. 디귿. 디귿도 틀렸네요. 자, 수입. 수입은 우리나라에 뭐 한 날? 반입 한 날. 그럼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니을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거는 연습용으로 내놓은 문제라 상당히 복잡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번은 지금까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몇 회 때 나왔냐면 저게 무려 12회 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때는 그렇게 냈냐면 12회 때는 시험 문제가 좀 많았어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출제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저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흐름만 가지고 출제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런 지문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개념을 먼저 잡고 원칙을 잡고 원칙하고 등기는 비교해서 그중에 무슨 날? 빠른 날로 잡겠어요. 이렇게. 이제 29번. 이제 건물을 무상 증여취득이네요. 증여를 받았으면 얼른 생각. 원칙은 증여 계약이에요. 증여 등기일이 아니죠.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날입니다. 자, 두 번째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취득세니까 재산 분할은 언제부터 언제를 취득일로 잡고 등기일.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고 점유로 취득했어요. 그래도 취득세에서는 등기한 날. 종류를 변경했으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최종이다. 매번 지급할 때다. 매번 지급할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30번 한번 가보죠. 연부 또 나왔죠. 연부 나오면 매번 연부금을 지급할 때 건물을 건축했다. 이건 이제 계속 연습해야 돼요.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정부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사용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증여받았네요. 증여나 기부로 무상 취득한 경우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나 상속은 상속 개시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등기한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뭐 옳은 거 다 옳을 바르네. 제가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헷갈리게 하려고 다 올바르게 해놔요. 마지막 문제는 제가 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열받고 문제 풀 때 짜증나다 그러면 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걸 문제를 만들었을 때 지문 해석을 분명히 하나 정도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막 X 긋거든요. 억지로 그거예요. 진짜 시험에서는 다 맞다 다 맞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음 중에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다 맞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4절로 한번 가보죠. 과세 표준 이제. 자, 과세 표준의 기본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배경 설명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자, 정의가 과세 표준은 뭘 과세 표준하는지 무슨 용어로 썼던가요? 과세 표준 그러면 이런 거 쓸 필요는 없어요.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그쵸.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과세표준. 그럼 과세표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뭐 할 생각을 지금 뭐 하려고 지금 하는가요?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납세 의무자가 내가 신고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게 있고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신고하는 세금은 어떤 세금은 내가 신고하고 어떤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는지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세금의 종류를 총 7개를 이야기할 건데 7개를 다 원칙만 생각하세요. 원칙만. 자, 첫 번째 취득세 신고. 자, 여기서는 과세표준은 신고만 하시면 돼. 신고만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등록면허세 신고. 재산세 결정. 재산세는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정부 해줘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결정. 원칙은 종부세도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 자, 여기까지 이제 5개 찾았어. 이제 2개 더. 자, 상속세는 신고다 결정이다. 의견이 갈렸어. 이제 의견이 갈렸어. 자, 상속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상속세는 내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요런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하고 제가 신고를 하면 정부에다 이렇게 신고하면 알았어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확인하고 최종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요게 상속세예요. 자, 그러면 상속세는 내가 신고하면 세금이 결정이 된다. 과세표준과 세금은 신고하면 결정이다.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 정부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정부가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신고다 결정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똑같아. 증여세는 결정, 신고 아니에요. 증여세는 내가 증여를 이만큼 증여받았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정부에게 신고하면 잠깐만 그게 맞는지 내가 확인할게. 확인 들어간다.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알려줄게. 이래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로서 확정이다. 결정해야 된다. 결정. 정부가 정해야 끝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해줘야 끝나는 거지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세표준이요.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내가 한다. 정부가 한다. 취득세니까 내가 초대줘요.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내가 뭐 한다? 신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취득할 때 나 이 금액 이만큼 이 금액으로 내가 이 물건을 이 금액으로 샀어요 하고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내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요.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믿어요. 믿는데 왜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믿어요. 진짜 믿는다니까요. 정부가 진짜 믿어. 자, 믿었지만 뒤에서는 뭐 한다? 조사한다. 믿으면서 조사하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믿는다고 해놓고 그게 혹시 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자, 신고 들어오면 몇 년간 조사한다? 5년간 조사한다. 5년. 만약에 신고 들어왔지만 사기친 게 있으면 몇 년을 조사한다? 10년. 그런데 신고를 하라겠는데 신고 안 하고 버티면 몇 년을 조사한다? 7년.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하고 버티면 그때는 몇 년 조사한다? 10년 조사한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이게 잘 보냈는지 잘못 보냈는지 뒤에서 다시 확인한다 안 한다? 한다. 내가 신고한 것도 조사하는데 정부가 보내면 자기들도 조사해야죠. 예? 자기들 잘못 보냈으면 이실직고 잘못 보냈다고 해야죠. 그러면 정부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고지서를 보내놓고 잘못됐으면 몇 년간 뒤에서 조사한다? 5년간. 그것도 5년입니다. 우리가 신고한 것도 정상신고도 5년을 조사하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마지막 5년간은 조사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과세표준부터 다시 진행하죠.